이제 2교시입니다. 이제 경쟁 가치 모형에 대해서 경쟁 가치 모형, 조직 효과성 경쟁 가치 모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강의안을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도표 있죠? 도표 그림부터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구조 측면에서 신축성 및 변화, 이제 신축성, 융통성으로 볼 수도 있죠. 통제 및 질서, 구조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지향점에서 내부 지향이냐 외부 지향이냐, 이제 좌우로 나누었죠. 상하 좌우.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그 강의한 하단에 보면은 인간관계 모형, 개방체계 모형, 내부과정 모형, 합리적 그 목적 모형, 이렇게 4개의 모형이 있죠. 요거에 대한 그 내용을 여러분 그 강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하는 융통성이 있느냐, 그 변화가 가능하냐, 아니면 너무 엄격하고 통제, 이렇게 질서 유지를 위해서 통제를 통해서 엄격하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그 어떤 그 구조나 그 형태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향이냐, 내부 지향이냐, 거기에 따라서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 모형에서 보면 개방체계 모형, 내부 과정 모형, 합리적 목표 모형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인간관계 모형에서는 인간을 중시한다는 거죠. 일보다 인간을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응집력이 강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직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개발에 목표를 두는 그런 모형이죠. 개방체계 모형은 이제 그대로 개방적이죠. 그리고 조직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개방적이고 그 신속하게 그 의사소통이 이제 유연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원 획득이나 어떤 그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을 그 성장시키는 효과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과정 모형은 인간은 중시하죠. 인간을 중시하지만 어떤 관리와 조정을 통해서 조직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안정성, 이제 균형 유지, 이것이 이제 내부 과정 모형이죠. 그러니까 안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 목표 모형은 조직 자체를 중시하는 거죠. 그리고 생산성과 효율성, 이윤, 이런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대각선으로 보면 인간 중심 일보다 그 모형하고는 이제 반대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개방체계나 내부 과정에서 말하는 그 내부를 중시하면 안전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거죠. 대각선에서 개방체계는 어떠합니까? 자원을 이렇게 획득하고 그 어떤 성장 유지죠. 이것도 결국 어떠합니까? 어떤 사람보다는 저걸 중시하죠. 도전이나 어떤 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일하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유형이죠. 그래서 인간관계 모형과 내부 과정은 내부 지향적 방향에 있고, 개방체계는 합리적 목표는 개인의 어떤 사람보다는 어떤 일 중심의 그 유형의 그런 이론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듯이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 여기에 적용하면 같은 이론이 여기에도 성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축을 중심으로 내부와 외부, 또 유연과 통제, 그 구조가 유연성을 갖고 있느냐, 좀 이렇게 경직되어 있느냐, 이렇게 교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 효과성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을 보면서 그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쟁 가치 모형에서 이제는 그 관계 지향이냐, 혁신 지향이냐, 그 다음에 위계 지향 모형이냐, 이제 과업 지향 문화인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관계 지향 문화는 어떤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모형이죠. 그래서 구성원들의 신뢰, 또 참여, 충성, 사기, 가치 이런 걸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지향 문화가 형성된 그 집단은 결국은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적인 분위기, 이렇게 그런 구성원들이 바로 관계 지향 문화가 이렇게 정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결, 협동, 의사결정 과정에 모든 직원들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조직 구성원들은 결국은 인간적인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족적인 분위기로 그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혁신 지향 문화를 가진 그런 그 조직은 외부 환경, 그러니까 조직이 당면한 외부 환경에 적응 능력에 이제 중점을 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변화와 유연성을 강조하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외부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혁신적인 문화가 형성돼 있죠. 이런 이제 조직에서는 그 어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를 이렇게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혁신이죠. 혁신을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도전의식, 모험성, 창의성, 혁신성, 자원 획득 이런 걸 중시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관계 지향 문화와 혁신 지향 문화는 서로 이렇게 결합이 된다면 좋겠죠. 그 자율성, 자유재량권을 부여하고 보통 인파워먼트라고 이야기하죠. 혁신 문화의 그 핵심 요인이 바로 자율성과 재량권을 부여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하단에 위계지향 문화와 과업지향 문화. 위계지향 문화는 어떤 공식적인 명령, 규칙, 직권적 통제, 안전지향성 이런 걸 강조하는 어떤 가치와 규범을 중시하는 그런 그 문화 유형이죠. 그러니까 유계지향이다 그러면 여러분 유계질서 생각하면 좀 엄격하고 어떤 규칙, 명령과 통제, 규칙과 법, 관행, 안정, 문서, 또 어떤 형식, 보고, 정보관리, 명확한 책임 소재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는 거죠. 이거는 결국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감독 관리가 필요한 그런 공동체는 이런 유계질서가 뚜렷하고 분명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계지향 문화는 이제 관공서나 또 이렇게 엄격하게 책임 감독이 필요한 그런 공동체에 정착된 문화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지향 문화나 혁신 지향 문화는 이제 소규모 기업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조금 돋보이는 그런 어떤 문화가 형성된 그 조직, 그런 회사 같은 데서 이런 그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과업 지향 문화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것은 이제 그 합리적 목적 모형인데요.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또 계획을 세우고 능률성을 이제 고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과 보상의 가치, 성과급제를 도입하겠죠. 그래서 공급자나 고객, 규제자 등의 외부 관계자와 거래에 이제 강조점을 두는 그런 모형입니다. 근데 경쟁력과 생산성에 핵심 가치를 두죠. 그러니까 어느 타 기업과의 경쟁 기업과의 경쟁력, 그 다음에 생산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과업지향 모형이죠. 그러니까 성과급제가 도입된 회사 같은 경우에 이런 과업지향의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10년 전에
삼성이 이제 이런 어떤 형태의 모형을 갖고 있었죠. 이런 문화를 새벽에 5시에 출근하고 오후 3시에 퇴근하는 그런 어떤 그 신축 좀 신축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에 맞는 근무 시간을 이제 조절해서 근무 시간을 정한 것이죠. 그리고 성과급제로 또 도입을 통해서 그 혁신을 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과 그 전화를 업무를 주고받는 시간 타임이죠. 그래서 오후 3시 이후면 이제 그들과 대화하기 어렵죠. 9시 출근하면 그들은 퇴근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새벽 5시 출근하면 몇 시입니까? 9시까지 6, 7, 8, 9, 4시간을 근무할 수 있죠.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들이 이제 오전에 출근해서 점심 먹고 오후 근무하는 시간이 우리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은 그 근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새벽 4시, 5시에 출근하고 오후 한 3시면, 2시, 3시면 퇴근하는 그런 형태의 그 근무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과업지향 문화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관계지향이나 혁신지향 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규모 이제 회사, 이제 그 사회복지 관련한 소규모 인원이 일하는 그런 어떤 단체, 그런 조직에서는 도입을 할 만한, 그런 고려할 만한 그런 이론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여러분 그 강의 안에 보면 경쟁 가치 모형의 조직 문화 측정 항목 이렇게 타이틀을 정하고 이렇게 제시해 놓은 그런 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지향 문화, 혁신 지향 문화, 유계 지향 문화, 과학 지향 문화. 항목별로 여러분이 하나씩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6가지를 제시해 놨죠. 하나만 우리가 살펴본다면 조직은 매우 인간적이며 마치 가정의 연장선 같다. 관계 지향형이죠. 직원들은 자신의 많은 것을 서로 공유하는 것 같다. 조직의 리더는 조언자나 후원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그 경쟁 가치 모형에서 조직 문화 평가 도구가 있습니다. 진단 척도가 있는데 강제 할당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100점 만점에서 4가지 유형의 주요 특징을 묘사하는 질문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우리 조직은 매우 인간적이며 마치 가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D를 보면 우리 조직은 결과와 업무 완수를 매우 중시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문항당 몇 점일까요? 똑같이 주면 25점이죠. 근데 그렇게 주면 안 되죠. 어떤 건 30점이면 어떤 건 40점, 어떤 건 15점, 어떤 건 10점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합해서 100이 되게끔 이렇게 점수를 할당해서 이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조직의 문화 그 유형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이것을 체크하도록 작성하도록 해서 취합한다면 그 공동체가 어떤 문화 유형을 갖고 있는지가 이제 측정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같은 건데 강제 할당 방식은 100점을 주고 이제 그 할당하게끔 하는 거죠. 점수를 이제 이렇게 분배해서 100점이 되도록 각 항목마다 점수를 줘서 합이 100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커드 그 5점 척도인 오른쪽에 도표가 있죠. 이것은 똑같은 것인데 5점 척도로 만들었죠. 이 그림이 약간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거 개가 100이 아니죠. 실은 물론 100이죠. 합산하면 100이 되게끔 하는 것이죠. 그런데 100이 안 될 수 있죠. 안 될 수 있죠. 왜 안 되냐면
1, 2, 3, 4, 5 이렇게 돼 있죠. 5점 척도니까 결국은 한쪽에 점수를 줘야 돼요. 그러면 오른쪽에 25점씩 줘서 100이 되는데 매우 그렇지 않다는 점수를 줄 수 없죠. 5.1 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는 10점, 보통이다 15점, 그렇다 20점, 매우 그렇다. 그러면 매우 그렇다만 100이고 나머지는 점수가 낮아지겠죠. 이 도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점수 산정은 여러분이 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점수를 이건 이제 점수 주지 않고 이대로 둬도 이것은 5점 척도이기 때문에 통계 분석할 때 그냥 나옵니다. 그 100을 꼭 정할 필요가 없죠. 그럼 예를 들면 A는 5가 될 수 있고 B는 15면 점수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C가 10이면 25, 50. 그 조직이 60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리커드 방식은 활용을 잘 해야 될 줄로 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산해서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5점 척도에서 숫자와 데이터화 된 것을 통계 처리하게 되면 우리가 백분율로 환산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통계 처리된 그 수치값으로 하면은 다른 방법에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이렇게 적은 것은 왼쪽에 있는 강제 할당 방식이 오히려 한눈에 보고 측정하기가 쉽죠. 리커드 5점 척도를 하려면 최소한 이렇게 한 30문항 이렇게 되어야 데이터 처리가 이제 가능할 겁니다. 4문항 가지고 처리하기는 조금 애매하죠. 물론 3문항 이상이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통계를 배우면 SPSS에 활용하는 그런 통계 분석으로 분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 분류에서 주의할 점 그랬습니다. 유형 분류에서 주의할 점은 조직 문화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조직 문화의 체계적 진단과 조직 자체적인 방법을 만들려는 욕구도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과 비용이 있다면 좋지만 유형 분류법을 통하여 현재의 조직 문화를 이해하는 것으로 족하다. 시간과 비용이 있다면 좋지만 유형 분류법을 통하여 현재 조직 문화를 이해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유형별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복잡하고 이제 조직이 측정이 어려울 때 조직 유형 분류별로 MBTI, DISC, 애니어그램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대체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조직 문화를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델에서 제시하는 조직 문화 유형은 이상형에 가깝고 현실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결합된 복합 형태라는 점을 주의해야 된다. 이건 이제 MBTI는 MBTI대로 독특성을 갖고 있는데 조직 문화를 꼭 그거대로 분석이 돼서 그걸 적용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괴리가 있는 거죠. 차이가. 이런 것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격 유형 진단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듯이 조직 문화 진단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래서 업의 속성, 직무의 속성을 고려해서 조직에 맞는 유형 분류법을 찾아서 적용하면 된다.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그 분류 유형도 여러분이 고려해서 그 공동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해서 측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하면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조직은
조직에서 조직 문화를 개선하려 한다면 자기 조직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그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하는 사람이 이렇다면 조직도 마찬가지죠. 개인이 성장하려면 자신을 먼저 이해해야만 어떤 것을 개선하고 어떤 걸 더 증진해서 발전할 수 있죠. 그것처럼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이 발전하려면 조직의 문화가 어떠한지를 먼저 파악하고 분석된 뒤에 뭐 개선하든 증진하든 뭘 강화시키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꼭 어떤 진리와 같은 거죠. 여러분이 조직 문화에서 이러한 것들을 잘 적용해서 조직을 더 문화를 발전시키고 또 개선하고 활성화시킨다면 좋겠습니다. 근데 조직 문화를 이제 측정하는 도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형별로 또 모형별로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조직 문화 진단 설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00점 기준으로 이렇게 할당된 조직 문화 진단의 설문지를 여러분이 도표에 있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6가지 주제를 가지고 관계 지향형이냐 아니면 이제 혁신 지향형이냐 유계 지향형이냐 과업 지향형이냐 이렇게 6 주제를 가지고 4단계로 이렇게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100점 기준이니까 이것도 역시 4개가 100점이죠. 100점 기준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성공의 기준에서는 또 전략적 강조점에서는 이렇게 하나씩 묻는 거죠. 성공은 관계 지향에서 성공은 인적 자원의 개발과 팀워크 그리고 구성원의 헌신과 사람에 대한 관심에 의하여 정의된다. 조금은 설문 문항이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한국 정세에 맞게끔 여러분이 조금 손을 봐서 조직의 특성, 리더십 스타일, 관리 스타일, 조직 응집 요소, 전략적 간접점, 성공의 기준은 우리 한국 정서에 맞춰서 수정을 좀 가야 될 걸로 제가 하나만 읽어봐도 좀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설문지를 여러분도 아마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정 보완해서 여러분이 활용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어떤 모형이나 문화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런 척도들을 여러분이 잘 응용해서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를 확보하는 일에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척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좀 연구가 필요하고요. 현재 회사별로 이런 걸 수정 보완해서 측정했던 자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좀 주의를 기울여서 여러분 주변에 큰 회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고 이론적인 것과 실제 하고 있는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우리가 참고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교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